사람은 왜 꼭 잃어야만 후회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결혼식장에서 버림받고 아버지와 갈라선 뒤 홀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이지혁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결혼식의 파국 이후 이지혁은 가족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는 그의 말에 아버지 이상철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요. 결혼이 장난이냐?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혁은 끝내 터져버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해요. 그 한마디로 부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는데요. 결국 지혁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김다정은 밤마다 휴대폰에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 되면 들어와. 기다릴게. 그 말에 지혁은 단 한 글자 내라는 대답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내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함, 후회, 그리고 버려진 듯한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집을 떠난 지혁은 인력소를 찾아다니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몸은 망가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무리한 작업 끝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잠시 걱정했지만 곧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지혁은 바닥에 누운 채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필요할 때만 옆에 있는 거구나. 이 소식을 들은 박성재가 찾아왔지만 지혁이 기대했던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성재는 말없이 돌아서 버렸고 대신 그의 주머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것을 발견하곤 분노했습니다. 시혜라도 받으라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초라해졌다는 거냐? 그 자존심의 상처는 노동판의 먼지보다도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지혁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그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웃게 해주던 지혁, 사소한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보여주던 지혁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 것이지요.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살아가는 건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울에서 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듯 숨어버렸는데요. 지혁은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숨어야 하지? 내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일까? 그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우연히 은호를 보고도 숨어버린 지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없을까? 자책 속에서도 지혁의 마음은 여전히 은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히 보낸 문자에 짧게 내라고만 답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지혁은 다시 한번 은호를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재가 은호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고 은호가 잠시나마 미소를 보이는 장면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호를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었죠. 지혁이 떠난 공백을 메우듯 은호 곁에 서서 묵묵히 챙겼습니다. 은호 후배, 나한테 기대도 돼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난 항상 옆에 있을게. 하지만 은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다정함은 분명 위로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지혁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성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은호는 그 진심을 알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선배가 고마워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성재는 답답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해? 널 버린 건 지혁이잖아.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더 지워지지 않아요. 지혁의 동생 이지환은 무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지환을 따로 불러내어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지환은 형을 대신해 성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점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형은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걸까?
한편 김다정은 여전히 지역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거야. 상철 씨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을 외면했지만 술잔을 기울이며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호는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마주 앉아 있는 상대를 보면서도 마음은 자꾸 과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재의 고백을 떠올리며 그녀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성재 선배한테 냉정하게 말했지만 사실 미안했어요. 내가 흔들린 건 그만큼 아직 지역을 못 잊었다는 거겠죠. 그 무렵 일을 위해 서울에 나와 있던 지역은 우연히 은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숨어버렸습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래도 언젠가는. 그리고 어느 날 은호를 찾아온 성재는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나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버텼거든요. 그 순간 은호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고 성재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또 다른 눈이 있었으니 바로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마주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이 막노동 일을 하다 다쳐 병원에 실려간 날 우연히 은호가 같은 병원에 있던 것이었지요. 은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 지역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속내를 꺼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선택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마음에 남아. 그래서 더 힘들어.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지역의 고백은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역을 향한 미련과 성재의 따뜻한 직진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쉬운 거야. 하지만 은호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아직 지역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성재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지역을 찾아가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지혁, 내가 떠난 그 순간부터 은호는 내 사람이야 다시 흔들 생각하지 마. 지역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혼, 그리고 도망친 현실이 은호를 멀어지게 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지역은 어느 날 은호를 불러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랑 없이 결혼을 선택한 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든 거였어. 하지만 너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성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절대 포기 안 해.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은호,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성재, 뒤늦게 진심을 깨달은 지역. 세 사람의 삼각 로맨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갑니다. 지역은 무너진 자존심과 부서진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은호는 과연 성재의 고백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역을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할까요? 그리고 아버지 상철은 끝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들의 삶은 앞으로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사랑을 붙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한 번 상처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